안녕하십니까. SNU 서울병원에서 족부와 무릎을 담당하고 있는 정형외과 원장 이정환입니다. SNU 서울병원. 무지해증이 있으신데 통증은 없다고 해요. 이런 분들 수술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변형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형외과 교과서적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각도가 심한 경우에는 두 번째 발가락이나 다른 발가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관절염 진행이나 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밑에 수술 후 무지해증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무지해반증 교정 수술을 시행하고 나서 재발을 한 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는 통증이나 발가락 불편한 것보다는 발가락 자체가 실제로 다시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양상이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가장 먼저고요. 무지해반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0이냐?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미타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중족골에 대한 변형을 최대한 일자로 맞추는 교정을 먼저 시행하기 때문에 재발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병원에서 저뿐만 아니고 다른 원장님들이 미타 수술의 메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수술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문도 작성을 해봤을 때 재발하는 비율 자체가 이전의 수술보다는 현저히 낮은 것 같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특별한 관리법이나 운동 방법이 4주간은 특수 신발을 신으면서 무게중심을 딛거나 많이 걷거나 하는 거는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소 침습이라서 상처 부위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피부부터 뼈까지 저희가 수술하는 과정 중에 건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물이 닿는다든지 아니면 더러운 물질이 묻을 경우에는 감염 같은 게 생기거나 진물이 나올 수가 있어서요. 실밥푸는 2주에서 3주까지는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안에 차있던 피나 진물 같은 거는 자연스럽게 흡수되면서 붓기가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4주 정도가 지난 후에는 뼈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 때문에 작은 움직임으로 충분히 스트레칭 해주시고 걷는 양이 점차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되게 되실 겁니다. 수술하고 나서 특수 신발 자체를 신고 운전을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하지만 발이 수술하고 통증이 있다 보니까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뛰거나 달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6주에서 8주 후에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 상태에 따라서 조금 결정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각도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하고요. 각도가 엑스레이상에서 괜찮으면 외래에서 확인하고 운동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술 했었던 케이스 사례 중에 기억에 남는 타원에서 미타 수술이 아닌 다른 수술로 하셨던 분이 오신 적이 있었는데요. 수술하고 재발을 해서 수술한 쪽 각도가 50도가 넘는 중증 무지해반증이었고 안 하신 반대쪽도 40도 후반 정도로 굉장히 심한 변형이 있으신 분을 미타로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수술이 너무 잘 돼서 통증도 많이 없으시고 하셔서 한 달째 때까지 제가 걷는 거 줄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에 7,000보, 10,000보씩 걷다가 오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만큼 통증이 많이 없고 일상생활 복귀도 빠른 수술이 미타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술식인 것 같습니다. 고려도 수술 가능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술도 수술인데 미타 수술 자체가 전신 마취로 시행하거나 하지는 않고 척추 마취로 진행을 하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수술을 했을 때 뼈가 약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나 전신 컨디션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미타 수술을 할 때 나사 고정 방법 자체가 단단하게 고정을 하기 때문에 뼈가 약하신 분도 교정력을 잃거나 하지 않고 잘 유지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 침습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전의 수술처럼 10cm, 7cm 정도를 쭉 피부를 열고 수술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구멍을 뚫어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피부 회복도 빠르고 바로 걸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오히려 고령인 환자들한테도 적합한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답변 드린 내용으로 모든 궁금증이 해결이 안 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댓글 달아주시면 많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